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58억, 기관들도 이제 한 13억 정도 넘게 매도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8만 주 넘게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연속적인 양봉은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는 이제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 살펴봐 드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댓글 다신 것 중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 또 몇 개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글로벌의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관련해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4시 45분 이후에 나왔는데요. 30만 9천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량은 글로벌이 이제 뭐 하루에 거래량이 그렇게 최근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주 정도 되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이게 뭐 영향을 뭐 안 미치는 건 아니라고 일단은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은 양봉을 내면서 추가 하락을 일단 막았거든요. 막고 이제 7만 8천 원대에서 8만 원 구간을 회복을 하고 이제 이게 지지 패턴으로 바뀌면 좋은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은 연속 양봉을 좀 만들어냈으면 다음 주가 훨씬 더 좀 좋았을 건데, 자, 오늘은 거래를 어제 150만 주대에서 거래를 줄여버렸죠.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를 넣는 것이 일단은 좋거든요. 거래가 는다는 말은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줄였다는 말은 플랫형으로도 이제 이 기간들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설 전에 이제 다음 주 거래일 한 5일 정도 있는 거래에서 이제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7만 8천 원, 8만 원대를 빨리 이제 회복을 해주고, 15일날 나왔던 개법 원봉의 시가량이 8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만원대 중반 정도가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간통하면서 사실 이제 기대감을, 거래량을 실어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지금 정상적인 이제 주가 흐름인데,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이 8만원만 올라가면 항상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수급의 이슈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어제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HLB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도 58억,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한 13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아침에는 프로그램이 좀 매수세가 되다가 8만 8천 주, 어제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요 이제 15일날 나왔던 이제 100만 주와 외국계 매도와 어제 좀 반등을 이끌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또 소강 상태의 수급 흐름이 오늘 또 펼쳐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는 이제 매수 쪽에 들어왔던, 어제는 매도 속에 들어갔던 NH는 다시 매수, 그 다음에 삼성도 다시 매수로 바뀌었고, 공매도 쪽으로 이제 그 매수로 좀 들어왔던 뭐 신한이라든지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시 일단 매도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거래량은 60만 주대로 또 100만 주 언더에서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분봉상에서는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연봉을 만들고 이 연봉의 시가 라인을 하루 종일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났죠. 그러니까 거래는 아침에 10시 이전에 조금 나오고 이제 그 뒤로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한 7만 8천 원 위에서 이제 계속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종가 부분에서 살짝 이탈을 시켰어요. 시간의 흐름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회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7만 8천 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클래스 2가 나왔을 때 하락갭을 만들었던 자리고, 이 7만 8천 원과 8만 원대를 유지를 해야 이제 10만원대 윗단에 있는 그 박스권,
그 5월달 이후에 나왔던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만 원이냐 7만 원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수 흐름들을 시간회를 통해서는 조금 만들어냈다. 이게 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계열 종목에서는 그나마 이제 제약이 연속적인 양봉을 만들었죠. 그러면 제약 같으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26,500원대고요. 그 15일날 연봉의 시가 라인이 27,000원 500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26,000원대에서 27,000원 요 이제 뭐 한 1,000원, 2,000원 요 구간들을 간통을 거래를 실어서 넘어버리면 이제 본래의 어떤 이제 CMC 완료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되게 나쁘다기보다는 플래튼 흐름으로 조금 강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유지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만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21일평에서 조금 이제 저항을 맞는 모습으로 그래도 12,000원권에서 많이 물면 안 된다. 며칠 이내에 다음 주 수요일 이내에 이 부분들을 올라서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앞두고 있는 것들은 넘어가야 되는 흐름들을 다음 주에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오늘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일봉상으로는 파라볼릭자에서는 좀 하락 추세로 살짝 전환됐거든. 근데 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거래량 자체가 작으니까요. 예,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댓글 몇 가지를 좀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유튜브 영상을 뭐 올리고 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개인마다 또 이제 지향하는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댓글 보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눈높이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항서제약에서 CMC 실사를 2023년도 이제 12월 달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작년 달에 5월 달에 EIR 보고서가 안 나와서 이 부분들은 작년도 5월 전에 정말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률 자체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 EIR 보고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나오지 않았는데 등급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승인이 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번에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IR 보고서는 공지사항이 아니지만 항서제약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안 나와서 CR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실사 이후에 30일 이내에 EIR이 나오는 게 규정인데, 근데 FDA 이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수준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일 안에 EIR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는 말은 이제 등급을 매겨준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EIR 보고서를 항서제약이 수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령하는 데는 시차가 있는데 EIR의 어떤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수령하지 않았으면 그 등급이 있는 거고, 그 등급 자체를 EIR 보고서를 FDA에 뭐 이런 부분이면 왜 안 왔나? 그 뒤에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은 지금 현재 양사에 없습니다. 그냥 안 받았다라고 하지 FDA 측에 가서 이제 뭐 타이베이 미팅이나 통해서 EIR 보고서가 나왔냐? 그 왜 안 나왔냐? 이걸 이제 물어봐 가지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팩트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 없고 그냥 본래 이제 가이드라인 보면 실사 끝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EIR 보고서 작성해서 등급을 매겨주는데 보통 이제 CAPA가 그냥 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3번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10가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5월달 이후에 FDA 이야기를 보면 그냥 프로세스를 보면
한 번 더 재실사를 해야 될 만큼 판단하기가 조금 확실치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설명이 되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FDA 측에서 뭐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라든지 회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일단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항서에서 OAI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정식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워닝 레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VAI인데 10개인데 이것을 완료를 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보면 이런 거 있죠. HLB 이건 뭐 좀 동일한 상황은 아닌데 뭔가 이제 이 기간 안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못하면 연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항서제약은 10가지 중에서 이 부분들을 조치를 그러니까 몇 번을 오고 보냈다라고 했는데 FDA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EIR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은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보내지 않아서 뭐 그렇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정확한 뭐 이야기를 나오지 않으면 하기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규정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작년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항서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보고하면 FDA에서 확인차 실사를 또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V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부분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면은 그냥 EIR 보고서에서 등급을 매기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뭔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부분 자체는 보통은 이제 OAI일 때 그 워닝 레터가 나오고 안 되면 다시 재실사 요런 어떤 부분이 기본적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뭔가 조금 애매한 어떤 상황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5월달까지 흘러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스폰서인 엘레바나 항서제약이 FDA에다 요구해가지고 이거 몇 개 더 미진하니까 일정을 5월달이 아니라 뭐 7월달, 8월달로 연기해서 마무리를 하긴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했으면 아마 작년도에 끝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일정이 딜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포드파 일정 자체가 그 기간 안에는 마무리를 못 짓겠다 해서 연기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만약에 일정이 진행된다 하면 결국은 이제 CMC 이슈가 끝나야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뭔가가 그 3월 달이라도 그 전에 날라고 하면 CMC가 그냥 빨리 조속히 EIR로 끝나주는 어떤 부분이 지금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폼 483이 발부되었는데 OAI다. 그러니까 폼 483이 발행되는 거는 VAI하고 OAI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뭐 OAI라면 워닝 레터가 발부되는 거는 뭔가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워닝 레터라면 한 달 이내에 워닝 레터 나가거든요. 그럼 워닝 레터는 경미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서제약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OAI로 가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경미한 몇 개를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OA라고 하면 심각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폼 483 내용을 마지막 날에 아까 전에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두로 할 때 경미하면 이건 NAI다. 그 다음에 VAI나 OAI면 폼 483이 나가는데 심각한 부분이면 이건 워닝 레터가 나중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거는 항서제약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서제약 말을 지금 현재로는 팩트로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볼드님이 물으신 이번에 폼 483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폼 483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받아서 세계에 경매한 거고, 그러니까 뭐 15일 이내에 뭔가를 처리하고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경매한 경우는 발부 안 맞는 말은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LAI 경우일 때는 발부 안 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몇 마디 그냥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니까 구두상이 아니고 서류로서 뭔가 하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하시면 제가 뭐 이렇게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만 제가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을 실지 않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하는 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객관적 입장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오텍 투자를 하실 때. 그래야 나중에 자기 어떤 판단들 자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참조가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뭐 들어오는 부분들 문의하시려고 하면 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